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승민TV의 네트워크 마케터 유승민입니다. 오늘은 네트워크 회사의 선택 기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네트워크 사업을 하려면 회사를 선택해야 되는데 회사의 선택은 정말 중요하죠. 왜냐하면 어떤 회사를 선택하는가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즉, 그 회사가 네트워크 어떤 교과서에 나와 있는 대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회사인지 또 기본에 충실하고 있는 회사인지 등을 잘 검토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그 회사의 실체적 진실을 좀 찾아내야 되는데 보통의 회사인 경우에는 사업 설명할 때 본인들의 회사가 최고라고 말하고 또 혹은 어떤 꿈이나 허상을 현실인 것처럼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전부 다 내가 어떤 게 사실이고 어떤 게 사실이 아닌지 전부 다 이렇게 좀 확인, 좀 내가 찾아내는 것도 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회사는 내가 1년, 2년 하고 말 것이 아니고, 평생을 내가 같이 몸담고 있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연금성 소득을 받아야 되는 회사이거든요. 근데 이 모든 회사들이 전부 다 나에게 연금성 소득을 제공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회사를 선택할 때는 꼭 몇 가지 좀 검토할 사항이 있는데, 오늘은 그 사항들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화면 같이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달인되기 승민TV 이제 화면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강 네트워크 회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회사의 경영 상태, 이 성장률, 그다음에 경영자의 마케팅 경험과 능력과 도덕성은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죠. 그다음에 제품, 보상 플랜은 수익 구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까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회사의 경영 상태 및 성장률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나라의 회사건 외국 회사건 국내에서 활동하는 다단계 업체는 모두 공정거래위원회에 각 회사의 정보를 공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공개하는 정보를 꼭 확인해 보아야 하는데요. 우선 회사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구제받을 수 있도록 공정거래 산하에 있는 직접 판매 공제조합과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또 회사의 안정성을 위해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부채 비율이 너무 높은 회사는 내가 사업을 정상으로 이끌었다고 하더라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또 상위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 생필품인가 내구재인가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네트워크 특성상 자발적 재구매가 꾸준히 일어나야 되는 생필품인 경우는 괜찮지만 한 번 팔고 또 몇 년 뒤에 그 제품을 팔아야 하는 내구재라고 하면 좀 네트워크 사업에서 성공하는데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그 연간 그 회사의 매출액의 상승도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회사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인지 아니면 좀 침체되고 있는 회사인지 또 성장이 둔화되고 마이너스로 돌아선 회사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좀 선택하는데 굉장히 신중하게 좀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그 회사에서 수당을 받는 회원의 수도 중요합니다. 도대체 얼마나 많은 회원이 얼마만큼의 수당을 받는지를 알고 있어야지 나도 이 회사에서 언제쯤 성공하고 언제쯤 내가 어느 정도의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해 볼 수가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럼 두 번째, 자, 경영자의 네트워크 마케팅 경험과 능력 및 도덕성에 대하여 좀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자의 어, 능력, 경험과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손익계산, 인사관리, 세금, 전상, 물류 등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사항들을 숙지하지 못하고 조직 원리를 모르게 되면은 수당 체계를 잘못 만들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그 결과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그 회사의 보상 플랜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상 플랜이 수차례에 걸쳐서 지금 바뀌는 회사들이 종종 등장하고 있는데, 즉 사업자들에게 줄 돈이 부족하면 보상 플랜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수당 체계가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기존의 사업자들이 열심히 구축한 라인을 두고
그 회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경영자가 능력이 없으면 회사가 아무리 커진다고 한들 과부하에 걸려서 오히려 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자의 능력은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에 도덕성입니다. 도덕성은 아마 가장 중요하다고도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데요. 경영자는 양심과 고도의 도덕성을 요구합니다. 즉, 경영자가 사업자들이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그 사업을 확장시킨다고 하더라도 경영자가 빨대 꽂고 빨아먹고만 있다고만 한다면 절대로 그 회사에서 사업자들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빨대 꽂고 있는 경영자가 있는 회사는 절대로 가시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제품입니다. 자, 제품은 생필품이어야 한다는 거죠. 생필품이어야 하고, 만약에 내구재는 지속적인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내구재인 경우에는 좀 신중하게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기를,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상위에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말씀드리는 거고, 정부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시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커피 머신이라고 할 경우에 커피 머신은 내가 기계를 하나 고가의 제품을 팔았다고 하더라도 그에 따른 필터라든지 커피가 꾸준히 팔려나갈 수 있는 즉 소모품들이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하지만 의료기 같은 경우가 만약에 상위에 판매되고 있다고 하면 의료기는 어떤 그에 따른 소모품이 다시 판매되는 게 아니고 그 의료품은 수전 후에 다시 재구매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한 제품이 상위에 랭크되고 있는 회사라면 사업을 하기에 곤란하지 않을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 제품은 고품질의 저가격이어야 하는 겁니다. 시중에 보면은 품질도 좋고 가격도 비싼 제품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제품은 소비자가 굳이 나에게서 즉 네트워크 회사에서 제품을 구입할 이유가 없겠죠. 네트워크 회사에서 제품을 구입하는 데는 그만한 메리트가 있어야 되는데 즉 어, 그러니까, 유통 과정, 즉 예를 들어 가지고 광고비라든지 점포비라든지 인건비 등이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제품은 좋은데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회사의 제품을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수당을 준다는 이유로, 물론 제품은 좋지만 가격을 너무 높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네트워크 회사 제품이 절대 비쌀 이유가 없는 거죠. 유통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 어, 가격이 비싸면 재구매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네트워크 제품은 반드시 품질은 최상이어야 되고 가격은 최저 가격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발적 재구매는 네트워크 회사의 생명이고 자발적 재구매가 아닌 수당을 받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제품을 강제 구입하게 해서도 안 된다는 건데 이거는 유지비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보상 플랜입니다. 즉 수익 구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건데요. 보상 플랜에서는 일단 그 어떤 수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있고 또 어떤 그 수익을 받는 어떤 형식으로 수익을 받는지 그 수당의 형태가 있습니다. 먼저 수당을 받는 조건부터 좀 알아볼게요. 먼저 네트워크 회사에서는 수당을 준다는 이유로 먼저 사업을 시작하기 전부터 일정하게 제품을 사도록 강요하는 곳이 있습니다. 즉 가입비라든지 진입비 명목으로 일정하게 제품을 사도록 강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자유롭게 들어가서 정말 좋은 제품을 내가 사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지 어떤 강제로 가입비나 진입비를 내는 회사는 안 된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유지비. 사실 유지비가 가장 중요한 건데요. 매월 회사에서 일정액의 제품을 사도록 강제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유지비 또는 요새는 유지비라고 하니까 거부감을 느끼기 때문에 오토십이란 말을 하고 이제 그런 분들이 저런 말씀 많이 하세요. 어차피 내가 이 회사에서 사업을 하려면 이 정도의 제품은 사야 되지 않겠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좀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본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자유롭게 물건을 구매해야지 일정하게 제품을 내가 강제로 사야 하는 경우는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유지비라는 것은 그 회사가 그 제품에 자신이 있고 정말 자발적인 재구매가 일어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한다고 하면 유지비라는 게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결국 회사가 자신이 없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지하기 위해서 사업자들로 하여금 일정에게 제품을 강제로 사게 만드는 것이 유지비입니다. 저는 유지비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이고요.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던 결정적인 이유, 그리고 제가 이 네트워크에 발을 들여놨던 결정적인 이유가 애터미라는 회사에 유지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정말 회사에 제품이 자신이 있다면 유지비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월말 마감입니다. 보통 이제 또 이 회사에서 월말 마감을 이렇게 치게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월말 마감에 어떤 조건을 걸어놓거든요. 그러면 그 사업자들이 그 조건을 이제 성취하기 위해서 막 바빠요. 막 카드 긁기도 하고 빌리기도 하고 막 내가 필요하지 않는 물건을 막 사재기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전부 다 부작용인 거죠. 전부 다 그런 행위는 있어서도 안 되고 월말 마감이 없이 없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입비도 없어야 되고 유지비도 없어야 되고 월말 마감 같은 것이 없어서 정말 자유로운 내 의사결정에 의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소비자를 육성을 해서 내가 성장하고 이 회사에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회사라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애터미를 선택했던 이유가 이러한 조건에 모두 다 100% 충족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다음은 무한 단계, 무한 누적을 말씀드리는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무한 단계라고 하는 건, 내가 어떤 그 계보도상에 이제 이 네트워크 사업상 이제 계보도가 이제 생성이 되거든요. 그 계보도상에 단계가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단계가 있다고 하면 능력 있는 사람은 성공하지만 능력 없는 사람은 성공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네트워크는 능력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누구나 다 같이 잘 살 수 있도록 잘 살 수 있자고 잘 살 수 있도록 하게 하려고 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즉 단계가 없어져야지 모든 사람이 다 잘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수당의 상한선입니다. 만약에 수당의 상한선이 없다고 하면은 먼저 시작한 사람들, 그다음에 최상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 수당을 독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몇몇 사람이 초래하게 되면 결국은 그 새로 시작하는 사람들한테 돌아오는 수당은 점점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일정의 수당 이상은 받지 못하도록 수당의 상한선을 만들어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거기서 넘어가는 그 수당들은 전부 다 이 하위 파트너들한테 다시 골고루 공정하게 재분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상 플랜이 정의로운 보상 플랜. 그래서 다시 재분배가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 사업에서 한두 명의 스타 플레이어에게 이 수당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당이 골고루 분배되어야 하는 정의로운 보상 플랜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은 수당입니다. 수당은 제가 여기서 후원 수당이라고 지금 기재를 했는데요. 제가 알고 있는 수당은 애터미 후원 수당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후원 수당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단계가 없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후원 수당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조건을 제시하게 되면 사업자들이 후원 수당을 받기 위해서 무리하게 어떤 그 구매를 한다든지 그다음 이제 해서는 안 되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절대로 후원 수당 가장 중요한 수당을 받기 위해서 단계가 없어야 되고 어떠한 조건도 없어야 된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추천 수당인데요. 추천 수당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추천 수당은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드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추천 수당 역시 능력 있는 사람은 좋지만 능력 없는 사람은 추천 수당이 결코 좋은 게 아니거든요. 하지만 능력 없는 사람이나 있는 사람이나 같이 잘 살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추천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내 능력이 많기 때문에 좋기 때문에 많은 수당을 받지만 능력 없는 사람들, 즉 추천을 못하는 사람들은 받을 수 없는 수당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좀 골고루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수당이 발생되어야 하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추천 수당의 어떤 좀 부작용 같은 걸 제가 말씀드리면 추천 수당은 이제 내가 추천한 사람한테서 직접 받는 수당이기 때문에 똑같은 스폰서들이라고 하더라도 추천 수당을 받지 않는 스폰서의 경우에는 그 파트너에게
추천 수당이 올라오지 않는 파트너에게는 후원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 예들이 많이 지금 발생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똑같이 스폰서들이 파트너들에게 같이 이 후원을 같이 해주기 위해서는 추천 수당은 없어야 된다고 저는 얘기하는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직급수당입니다. 직급수당은 어떤 직급에 도달할 때마다 받는 수당인데, 물론 직급에 도달하지 못하면 받지 못하고, 직급에 도달하게 되면 받는 수당입니다. 그 직급수당에서 이것 역시 마찬가지로 어떤 조건이 없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제가 어떤 영상에서 애터미에 직급 유지비가 있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분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그거는 잘 모르고 하시는 말씀이더라고요. 애터미에 직급 유지비라는 건 없습니다. 그분이 어떻게 런 걸 어떻게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애터미는 저걸 절대로 직급에 대한 어떤 강제 조항도 없고, 후원 수당의 그릇이 커졌을 때 직급 수당은 저절로 나오게 되는 수당이지, 직급 수당을 받기 위해서 직급 유지비를 한 거 절대로 없다고 제가 자신 있게 확실하게 말씀드리는 것이니까요. 꼭 전부 다 모든 것이 인터넷에 공개되어 있지 않습니까?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상 플랜은 정말 누구나 다 같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쉽고 그다음에 정의롭게 균형을 이룰 수 있는 보상 플랜이어야 한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교육 시스템입니다. 자, 교육 시스템이 그 회사에서 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교육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았다면 그 교육 시스템을 내가 만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보통 사람들이 교육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는 또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반드시 교육 시스템이 갖춰져 있는가 잘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또 교육 또한 그 주관을 회사가 하는지 리더가 하는지도 좀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만약에 회사가 주관을 한다면 뭐 상관없겠지만, 리더가 주관한다고 하는 경우에는 능력 있는 리더가 주관하는 경우와 능력 없는 리더가 주관하는 경우에 성장의 차이가 있습니다. 즉, 능력 있는 리더가 주관하는 경우에는 뭐 빠르게 성장할 수 있겠지만, 능력 없는 리더가 주관하는 교육에서는 좀 성장이 둔화될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이거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같이 잘 살자고 하는 사업인데, 그래서 이 교육의 주관은 반드시 회사가 해야 된다는 것. 회사가 하게 되면 누구나 공평하게 기회를 제공받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내용입니다. 내용 또한 중요한데, 제품 또는 보상 플랜에 대한 강의가 객관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것도 잘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보통의 회사들은 주관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내 회사의 제품이 최고이고, 내 회사의 제품 보상 플랜이 최고이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거를 일단 내가 잘 듣되, 정말 내가 그거를 객관적으로 다시 잘 어떠한 것인가를 좀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성공학 강의하고 인문학 강좌는 이것도 굉장히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이 네트워크 사업의 특성상 여기는 돈을 벌려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돈만을 쫓아가는 분들이 좀 종종 계세요. 근데 사람의 삶이란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고, 돈을 쫓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만 정말 사람답게 인간답게 살아야 되거든요. 예전에 개같이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그 말은 좀 맞지 않는 말인 게, 개같이 벌으면 나중에 정승처럼 살지 못합니다. 개같이 번 사람은 나중에 정승처럼 살지 못하고 좀 안 좋은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돈을 벌 때에도 정승처럼 벌어서 나중에 쓸 때에도 정승처럼 그 돈을 써야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정말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꾸준하게 인문학 강의에 빠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인문학 강의를 꾸준히 들을 수 있게 회사에서 그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는가, 정말 그것도 꼭 체크해 보셔야 되는 거고요. 어,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 전부 다 꼼꼼하게 객관적으로 회사 잘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회사에서 사업이 지지부진한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경우에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구덩이 규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당신이 구덩이 안에 있으면은 파는 것을 멈춰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덩이는 파면 팔수록 구덩이 속으로 더 깊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내가 구덩이라고 인식하는 순간 멈춰야 되고 정말 제대로 된 곳에서 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구덩이 규칙, 현재 사업이 지지부진하신 분들, 사업이 잘 안 되시는 분들, 구덩이 규칙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 네트워크 사업은 당신에게 성공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나 모든 회사가 당신에게 성공의 도구가 되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민TV였고요. 잠시만 다시 제가 화면 바꾸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제가 준비한 화면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은 회사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는데, 회사를 선택하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그 회사가 나에게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도구를 주었는지, 아니면 그 회사가 빨대를 꽂고 있는 회사인지, 그거를 내가 잘 변별해서 정말 나에게 성공을 할 수 있는 회사를 선택하셔야 되는 겁니다. 커뮤니티비는 항상 여러분과 저와 같이 성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채널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 들으시면서 괜찮으시다면 구독 버튼 누르시고 구독 꾸준히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강의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